현대에는 저렴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거나 비상시 각종 잡화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어 편의점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른 국가와 한국 편의점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편의점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많은 편의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곧잘 비교 대상이 되는데요. 일본인들이 한국의 편의점을 보면 한국 편의점의 이것을 엄청나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바로 아르바이트생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일 편의점 알바 차이라는 글에서는 양국 편의점의 확연한 차이에 대해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일본인들의 굉장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글의 내용입니다. 여행 금지가 되기 전 한국에 놀러 갔을 때 한국 편의점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 손님이 없을 때 알바가 카운터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거야. 일본은 편의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알바가 서서 근무하고 휴대폰 절대 금지가 철칙이잖아. 근무 계약서 쓸 때도 그런 사항이 있고 알바가 서명하고 어기면 칼같이 잘리지. 그런데 한국 알바를 보니 휴대폰으로 전화도 하고 메신저도 하는 것 같아 매우 놀랐다. 또 뭘 먹을 때 일본은 절대 손님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먹는데 한국 알바는 카운터에 앉아서 간식을 먹거나 하더라. 휴식 시간인 건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중간중간에 뭘 먹고 핸드폰도 하면서 매대 정리 청소도 하고 손님이 오면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해줬어. 그걸 보고 내가 일본에서 알바했을 때를 생각하니까 한국 쪽이 자유도가 높아 보여서 좀 부럽더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 유저의 말처럼 일본에서 편의점 알바는 꽤나 힘든 일로 꼽힙니다. 실제로 한국 편의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더라도 일본 편의점에서 일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계속 서서 근무해야 하는 데다 방문하는 손님에게 일일이 인사해야 하며 응대도 친절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일본의 편의점 알바인데요.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한국에 갔었는데 한국은 일본처럼 2명이서 근무하지도 않는데 일하면서 할 건 다 하더라. 근무 태만하냐? 나라 자체가 태만하니까 편의점 알바도 그런 듯. 그 알바가 제대로 일하고 있었다잖아. 확실히 한국의 근무 환경은 일본보다 편한 느낌이네. 일만 제대로 하면 세세한 부분은 신경 안 쓴다는 느낌. 근무 중에 조금이라도 앉을 수 있는 게 엄청 부럽다. 나는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몸이 안 좋을 때도 다른 알바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쉬러 갈 수가 없었어. 상황에 따라 다른 거 아냐? 아니면 시급이 엄청 적던가. 실제로 한국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카운터에 한 명이 앉아서 관리하는 형태인데요. 반면에 일본의 편의점은 법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2인 1조로 근무하게 되어 있으며 의자가 아예 없어서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좁은 카운터 안에서 근무 내내 2명이 서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업무 강도가 높은데요. 일본과 한국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양이 한국보다 훨씬 많은 것인데요. 일본은 자타공인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국가인 만큼 디지털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로 오프라인에서 공적인 일을 처리합니다. 이 때문에 관공서는 한참 가야 하지만 편의점은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세금 징수 업무도 맡아서 하는데요. 물론 한국의 편의점도 세금을 내는 기계가 있는 곳도 있지만 일본의 편의점은 이런 일을 알바생에게 맡기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본에는 3종의 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일본 왕실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보물을 뜻하지만 현재는 필수 가전제품이란 뜻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팩스, 도장, 종이가 21세기판 3종의 신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스, 도장, 종이를 대체할 게 없어 혁신 없이 문화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독히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자국의 문화 때문에 업무가 많아진 일본의 아르바이트생들은 한국 편의점 알바가 세금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아도 되는 카드 결제 또한 부러움의 대상인데요. 한국 편의점은 카드 결제가 90%를 넘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본 아르바이트생들처럼 잔돈을 하나하나 세서 손님에게 보여주며 거슬러 줄 일은 드물죠. 거기에 일본의 편의점은 이메일 대신 우편을 선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편의점에서 우표와 편지 봉투도 판매합니다. 한국의 경우
집에서 홈택스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빠르게 공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일본의 2인 1조 근무 형태는 일본 사회의 치안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인데요. 자신들은 일본처럼 치안이 좋은 국가는 없다라고 하지만 현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은 밤중에 편의점을 노리는 강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몰합니다. 카드 결제 대신 현금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편의점에 현금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인 1조 근무를 통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도 급여가 적다면 일하는 보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알바생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척만 하고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인 특유의 사람을 쉽게 못 믿고 앞뒤가 다른 문화 때문에 편의점 금고에 돈을 지키기 위해 서로 감시하게 하는 것도 2인 1조 근무를 시키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본 사회의 어두운 부분은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편 최근 편의점 왕국인 일본 각지의 편의점들이 잇따라 문을 닫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코로나19의 확산과 불경기를 원인으로 보았으나 점점 한국의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처음 일본의 편의점들은 손님이 줄어 경영이 힘들어지자 백화점 전략을 따라 고단가 상품 위주로 라인업을 바꿔 수익성을 높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는 큰 실수였는데요. 처음엔 잘 팔리는 듯 싶었지만 높은 단가를 고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편의점이 비싼 곳이란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고객 이탈이 더 심해진 것이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반찬을 차리지는 않더라도 한국 편의점의 경우는 도시락 하나도 대충 나오는 법이 없는데요. 이에 비해 일본은 가마솥에 잘 지은 쌀밥 한 그릇에 단무지 하나가 반찬 전부인 식당이라거나 쌀밥과 매실장아찌 한 개가 전부인 경우도 있죠. 실제로 일본 유명 백화점인 이세탄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팔고 있는 일본 국기 도시락도 6,840원이라는 가격으로 일본 내에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높였으니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었던 것인데요. 한술 더 편의점의 손님이 줄면서 식품의 질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꺼려하는 후쿠시마산 쌀의 80%가 일본 편의점 음식에 공급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일본인들의 발길은 끊기게 되었죠. 그 이면에서는 일본의 한국을 따라한 새로운 편의점이 문을 열며 대박을 치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 칸비니는 일본어로 편의점을 뜻하는 콘비니와 한국의 일본어인 칸코쿠에서 칸을 따온 합성어로 한국 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주택지에 위치해 있어 한인타운이라고 불리는 도쿄 시노쿠보에 가지 않고도 한국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곳은 일본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장 내부에 들어서면 여느 한국의 슈퍼마켓과 다를 바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상품들은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가 적혀있는 농심, 오뚜기 라면을 비롯해 과자, 조미료 등이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국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순대, 떡볶이 등의 식품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카페를 병설해 커피, 주스, 치킨 너겟 등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한류의 늪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현재의 일본 정서에 주거지 근처에 칸비니가 생기기 시작하니 당연히 일본 편의점으로 가는 발걸음이 끊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한국 때문에 일본 편의점이 다 문 닫게 생겼다고 한국의 원망의 말을 내뱉고 있죠. 그러든 말든 일본인들의 한국 문화 소비는 멈출 줄 모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 속 소주가 등장하는 설정을 모두 때려 넣어 만든 일본 광고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12월 16일 진로 일본 유튜브 공식 채널에 한국 드라마로 배우는 연애 지침서라며 한국 드라마 속에서 소주가 등장하는 클리셰를 대거 선보인 광고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진로 측은 오리지널 외에 자몽, 딸기, 자두맛 등 다양한 제품으로 라인업을 강화하고 일본에서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판매로를 확대하였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발전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온 한국인들과 달리 일본인들은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발전을 추구하기보단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전 세계의 한국 문화를 꾸준히 알려나가길 기대합니다.